안녕하세요.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재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챗GPT를 사용하면서 필요한 정보는 챗GPT에게 물어봐가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챗GPT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볼게요. 챗GPT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GPT에게 물어봅니다. 정식 이름이 챗GPT인데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GPT라고만 부르겠습니다. 자, GPT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GPT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네요. 저는 오픈AI가 개발한, 이게 회사 이름입니다. GPT를 개발한 회사 이름 오픈AI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자연어 처리, 사람이 평소에 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문장, 사람 사이에 사람의 친구랑 대화할 때 쓰는 그 자연어 그거 자체를 처리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대화를 수행합니다.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질문이나 이런 거를 입력하면 자기는 응답을 생성하고 정보 제공할 수 있고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기의 학습 데이터는 다양한 주제와 문맥에서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나 공부 많이 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챗 GPT는 무엇의 약자인가? 의미를 설명해 달라.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단어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챗 GPT는 이렇게 네 단어의 약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름이고요. 챗은 대화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랑 이 대화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챗 GPT라는 단어를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수많은 검색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전혀 대화가 아니죠. 내가 넣은 단어가 들어있는 문서는 가져오고 안 들어있는 문서는 안 가져왔을 거고요. 이렇게 다 내가 넣은 단어가 들어있는 문서들만 리스트라는 형태로 주고 이 각각의 목록에 있는 문서를 내가 들어가서 읽어보고 내용이 별로면 닫고 내용이 좋으면 이제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고 그렇게 모은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정리하고 이런 거는 내가 했죠. 이 검색 엔진과는 무관하게 내가 복사한 것들 다 모아서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얘는 대화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하면 자기도 한마디 이렇게 주고받고 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이런 대화라는 형식으로 인터페이스가 바뀔 겁니다. 왜냐? 예전에도 이게 편했죠. 사람은 원래 대화를 하니까요. 한마디 한마디 주고받으면서 원래 대화라는 형식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게 편한데 지금까지는 컴퓨터가 인간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으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열어 가지고 클릭도 하고요. 뭐 프로그램 하나 실행을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아이콘 열어 가지고 나 요거 캡처, 알 캡처 실행할래. 나 메모장 실행할래. 이렇게 클릭을 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컴퓨터에게 전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말로 이렇게 음성 명령 하나 누른 다음에 AI야, 나 메모장 실행해줘. 나 캡처 도구 실행해줘. 지금 이 화면 캡처해줘. 이렇게 말로 하면 컴퓨터가 그걸 알아듣고 실행을 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이게 더 편하거든요. 두 번째, G는 제네러티브, 생성이라는 뜻이고요. 이미 기존에 있던 정보를, 문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설명해 달라고 시킨 바로 이 순간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선택을 하고 조합을 해서 이렇게 문장으로 써줬다는 거죠. 즉, 지금 이 문장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문장인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이 순간 GPT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거를 복사해서 쓰는 게 아니니까 이 생성된 문장을 쓰는 자유도 이미지를 생성했다. 그 생성된 이미지를 내가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이 이미지를 썼을 때 다른 사람의 어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게 아닐까라는 걱정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다만 생성형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생성을 하니까 똑같은 창을 열어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해보면 이번에는 대답이 약간 달라집니다. 물론 이 GPT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의미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틀리지 않고 잘 할 겁니다. 하지만 설명을 할 때 GPT가 선택한 단어나 GPT가 만들어낸 문장의 구조 이런 것들은 꽤 다르다는 거죠. 10번, 100번 해보면 매번 다른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했던 대화는 왼쪽에 이렇게 히스토리가 남게 되고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아까 했던 대화로 돌아갈 수 있고 이어서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글은 생성을 하지 않죠. 이미 이거 전부 다
사람이 써가지고 인터넷에 과거에 올려놨던 그런 글들이죠. 다만 제가 이 단어를 넣으니까 구글은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찾아서 그대로 보여준 거죠. 단 한 글자도 생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생성형 AI는 매 순간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낸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P는 프리트레인드의 약자라고 하고요. 사전에 훈련된 상태에서 제공이 된다. 즉 사전에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대규모로 훈련이 되어서 굉장히 배경 지식이 많다. 이런 뜻이고요. 트랜스포머는 이 딥러닝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렇게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지식으로부터 나의 이 챗 대화에서 나온 내용에 부합되는 적합한 단어와 문장 구조들을 제네레이트 해내는 그 과정에서 이용되는 과학적인 알고리즘,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프리트레인드는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프리트레인드 부분에서 너의 사전 학습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종류와 분량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지식이 있으면 GPT에게 요구를 하면 됩니다. 왜냐? GPT는 사전 학습이 많이 되어 있고 배경 지식이 아주 많기 때문에 물어보면 나의 스승으로서 멘토로서 설명을 아주 잘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글링을 해서 찾을 수도 있을 건데요. 좀 더 오래 걸리겠죠? 구글링을 해서 운이 좋으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한 문서를 일찍 만나겠지만 많은 경우에 구글은 이런저런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읽어보고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고 요약 정리하는 게 꽤 오래 걸리는데 생성형 AI는 굉장히 빠르게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네요. 보겠습니다. 자, 저의 사전 훈련된 데이터셋은 대규모의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주요 소스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넷 콘텐츠, 온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이 글을 쓴 그런 콘텐츠들을 학습을 했다. 책과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학습을 했다. 뉴스 기사도 학습을 했고, 위키백과도 학습을 했다. 위키피디아가 우리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지식의 창고라고 할 수 있죠. 거기 있는 굉장히 고급진 지식들을 엄청나게 많이 학습을 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대화 나누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학습을 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 저런 대답을 하고, 이런 지시를 하면 이런 대답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똑똑한 GPT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충실하게 따라주니까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새 창을 열었고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다양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줘. 자,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를 제가 구글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브런치 스토리에서 이렇게 8가지 원칙을 좀 잘 적어 주셨고요. 다이어트 성공 비결은 다이어트 수능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다이어트를 했다. 다이어트 감량한 비법을 청긴누설을 해주겠다. 굶지 않고 성공하는 방법. 의사들이 말해준 다이어트 비법. 몸매를 좋게 하는 다이어트 성공 비결. 다이어트 실패 이유, 성공 비결. 이런 식으로 많죠. 그럼 이제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 개를 읽으면서 종합을 해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운동이 중요하다는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결국 음식 조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정보가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챗GPT는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이 썼던 수많은 글들 중에서 기왕이면 좀 더 높은 확률로 많이 설명이 되었던 그런 문장들, 단어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려면 자, 식단도 중요하고요. 운동도 중요하고 적절한 포션 관리도 중요하고 건강한 습관도 중요하고 자기 관리, 인내 이런 것도 중요하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몇 가지 더 알려줘 라고 하면 또 5개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식사 주기를 일정하게 잘 유지하시고요. 간식 선택 잘 하시고 식사 기록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자신에게 동기부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문가 상담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더 달라고 하면 더 많이 줍니다. 챗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하면 자기도 한마디 하고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뭐 아무거나 알려줘 이게 아니라 앞서서 했던 다이어트 성공 비결 5가지라는 이 대화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마치 사람과 같이 이어지는 대화를 이렇게 해 나간다는 거죠. 정말 똑똑하죠. 자,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이 많다라는 것도 알았고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불가사의 알려줘 유적지 중심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집트 피라미드도 나오고요. 페트라, 마야, 스톤헨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죠. 더 알려줘. 마추픽추도 나오고요. 모아이도 나왔네요. 타지마할, 만리장성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세계의 역사나 유적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재료공학과를 나왔는데요. 학교 다닐 때 금속 재료의 디스로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이해하기가. 그때 이 챗 GPT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료공학에서 나오는 금속의 디스로케이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전공 공부하다가 막힐 때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동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 찾아야 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답답하죠. 굉장히 많은 전공 서적을 봐야 되는데 전공 서적에서 정확하게 딱 이 부분만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책 꺼내서 어느 부분에 이 디스로케이션 얘기가 나오는지 찾는 것만 해도 한참 걸리고요. 그걸 읽는 것도 오래 걸리죠. 하지만 GPT는 이런 공학적인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나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이렇게 설명을 잘해줍니다. 로케이션은 속에만 있는 건가? 이런 것도 공부를 하다 보면 가질 수 있는 호기심인데요. 이런 거에 답해 주려면 거의 이제 교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GPT와 의논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지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과거에 수학 공부할 때 입실론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엄청 또 힘들어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뭔가 엄청 작은 숫자 이런 기호로 쓰이면서 막 플러스 입실론, 마이너스 입실론 이렇게 막 나왔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GPT가 설명을 잘해주고요. 이런 수학적, 과학적 공식까지 동원해가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려움의 상징과도 같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에 나오는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유명한 상상의 실험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아, 네.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양자역학의 역사도 잘 알고 있고요. 양자역학 역사에 나오는 주요 과학자들 그리고 주요 이론들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헤이젠베르크 이런 사람 이름은 좀 틀렸죠. 이게 월터가 아니고 이게 독일 사람이니까 베르너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것도 에르빈 슈레딩거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좀 틀리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챗GPT 3.5라는 무료 사용자라면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델을 쓰고 있고요. 이 모델은 언어 생성의 능력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 정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상생활로 들어와서요. 대한민국 MZ세대가 사용하는 신조어 20개 설명해 달라고 해볼게요. 처음 출시된 이후로도 계속 학습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 인터넷 데이터는 22년 1월까지 학습이 되어 있다. 챗GPT 3.5 모델은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뭐 멘붕 이런 단어 알려주네요. 심쿵, 꿀팁, 쩐다, 개꿀잼 이런 단어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3.5 모델도 언어를 잘 하지만 무료 사용자들에게도 최근에 배포가 된 이 GPT-4 옴니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O는 알파벳 소문자 O고요. 무료 사용자는 이 GPT-4 옴니라는 말 없이 그냥 챗GPT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3.5, 4, 4 옴니 모델이 따로따로 표시되어 있고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이 GPT-4 옴니는 고급 기능들을 쓸 수 있는데요. 사용량에 제한이 있고요. 이제 뭐 10번, 20번 대화를 하시다 보면 4 옴니의 기능을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4 옴니의 고급 기능으로 대화가 안 되고 3.5로 대화를 하는 모드로 전환이 되실 거예요. 저는 유료 사용자라서 GPT-4 옴니로 좀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더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MZ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신조어 20개 이렇게 물어보면요. 3.5에 비해서는 이 포옴니 모델은 23년도 정도에 보다 최신 정보까지 학습이 완료되어 있어서 좀 더 많은 단어들을 알고 있고요. 이 단어들의 의미를 해석을 해내는 능력도 더 뛰어납니다. 언어 처리 능력이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유료 구독을 하셔가지고 이 GPT-4 옴니의 기능을 더 많이 사용을 하시면 내가 똑같은 질문을 해도 좀 더 보다 양질의 대답을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생성형 AI가 학습한 인터넷 데이터에는 영어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 중에 영어가 60%였고요. 한국어는
굉장히 적어서 0.2% 정도 됐다고 하네요. 아무튼 여러 나라 언어를 모두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밖에 모르지만 이런 단어를 여러 개국 언어로 시키면 굉장히 많은 나라의 언어를 생성형 AI가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써줍니다. 좋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예전 같았으면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특히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들을 많이 만났을 때 그걸 내가 다 해석을 하고 의미 파악을 하기 어렵지만 생성형 AI에게 주면 굉장히 빠르게 의미 파악을 하고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준다거나 또는 문서는 영어지만 내가 한글로 대화를 하면서 내용을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챗 GPT의 지식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활용 방안으로서 이제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메일부터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메일을 작성해줘. 학생이 교수님께 주는 상황. 내일 결석할 수밖에 없다는 소식. 이제면 열심히 하겠다. 그걸로 출석 인정 안 될까요? 자,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께 보내는 거니까 아주 정중하게 표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바로 이메일을 써주죠. 제목, 무슨 과목의 수업 결석 관련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께 인사가 좋죠. 존경한다는 말씀을 서두에 붙여줍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몇 학번 누구입니다. 항상 교수님의 수업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참 잘 쓰죠. 지금 용건만 썼잖아요. 제가 정중하게 표현해달라고는 했지만 이런 메시지를 전해달라고만 했는데 GPT가 알아서 이렇게 아주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앞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쓴 이렇게 잘 쓴 글들을 GPT가 많이 봤거든요. 학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단어들, 그런 문장 구조, 그런 것들을 비슷한 확률로 따라 쓰는 거기 때문에 마치 글 잘 쓰는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이 이메일을 써준 것과 같은 그런 멋진 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름이 아니라 이런 상황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이런 표현도 아주 좋죠.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혹시 출석을 인정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정중하고 아름답고 고급진 표현입니까? 이렇게 이메일을 잘 작성해 줍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5줄을 썼는데요. 첫 번째 줄은 그냥 썼고 나머지 4줄은 이렇게 하이픈을 넣어서 4개를 묶었죠.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GPT에게 시키는 일은 요 첫 번째 줄 요거 하나입니다. 이메일을 작성하라고 시킨 거죠. 다만 그 이메일을 작성을 할 때 이런 상황이고 이런 내용 넣어주고 이런 내용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달라는 부가적인 정보를 더 준 거죠. 이거를 질문으로 입력하는 이 모든 문장을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요. 프롬프트를 쓰는 전형적인 방법으로서 지시문, 인스트럭션과 그 지시문을 실행을 할 때 참고해야 될 정보, 맥락, 컨텍스트라고 불리는 정보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준 겁니다. 하나의 프롬프트 안에는 이 지시문이 하나만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이렇게 동시에 시키면 GPT가 힘들어하고 헷갈려 한다는 거죠.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시키면 이걸 순서대로 하라는 건지 아니면 각각을 한 다음에 이걸 다 결론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라는 건지 아니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많이 하고 덜 중요한 거는 살짝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건지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집중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이러면 GPT가 글을 좀 랜덤하게 쓰거나 뒤죽박죽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지시문을 명확하게 하나로 티가 나게 쓰고요. 나머지를 맥락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별도의 기호로 처리를 해주는 이런 것이 프롬프트를 잘 쓰는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템플릿 같은 걸 만들어 볼게요. 나 연구 계획 중이야. 연구 활동 계획서 템플릿 만들어줘. 라고 지시물 하나 쓰고요. 콩나물 성장에 관한 연구, 원인 인자, 발굴 과정 설명 포함하고요. 성장을 측정하는 방법 설명, 결과 측정표, 결과 측정을 어떤 표에다가 기록을 할 건지 그런 것도 삽입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구활동 계획서 템플릿 만들어줘. 이렇게만 시킨 게 아니라 이 지시문 밑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맥락을 같이 넣어준 거죠. 만약에 제가 이 맥락을 넣지 않고 지시문 한 줄만 딸랑 시켰으면요. 연구활동 계획서 템플릿 만들어줘라는
한 줄만 딸랑 넣으면 이 글이 랜덤이 강해집니다. 어쩔 때는 뭐 1, 2, 3, 4 목차로 나오고 어쩔 때는 뭐 2, 5, 4, 1 뭐 이런 목차로 나오고 이게 뒤죽박죽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면 해줄수록 GPT는 최대한 충실하게 따라오면서 모두 다 반영해주는 착한 성격인 거죠. 그래서 내가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맥락으로 항상 습관적으로 같이 넣어주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한 대략적인 템플릿이 만들어졌고요. 이걸 읽어보면서 고치면 되겠죠? 과거에 우리는 이런 계획서를 세울 때 내가 스스로 백지 상태에서부터 창작을 하거나 또는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연구 계획서를 어디서 얻어와가지고 복사를 해와서 그걸 살짝 고쳐 쓰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공부하고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어서 GPT에게 이렇게 계획서 초안을 받고요. 이 초안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로 판단을 해가지고 아 이거 일정은 타임라인으로 바꿔야겠다. 결과 측정표에서 조건을 5개를 넣어야겠다. 요거 말고 뭐 다른 측정 항목 2개 더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 달라고 GPT에게 말로 함으로써 최종적인 이 연구 계획서를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창작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창작을 시키고 그 창작된 결과물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업 기획서를 한번 써볼까요? 창업 기획서. 창업 기획서 자체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아이템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음악을 음향으로 재생하는 앱이야. 창업 배경, 목적, 취지 넣어줘. 창업 스토리를 감동적으로 만들어줘. 이미 만들어 본 샘플과 고객의 뜨거운 반응을 어필해줘. 필요 기술 목록, 개발 계획, 핵심 팀원 프로필 들어줘. 이것도 이제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CEO, CTO, FO, CMO. 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연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시문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맥락이죠. 결국 제가 시킨 일은 창업기획서를 작성을 하라는 거고 그 창업기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 달라는 거죠. 창업 배경, 목적, 취지 제가 딱 지정해준 그거 그대로 목차처럼 반영을 해가지고 세 가지를 써줬습니다. 창업 스토리 어느 날 음악 애호가이자 개발자인 김민준 CEO가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보다가 이 생생한 사운드를 집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줬네요. 필요 기술 목록 이런 게 있다. 개발 계획 그렇다. 핵심 팀원 프로필 이렇게 CEO, 뭐 배경, 경력, 역할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 줬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의도했던 것 중에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미 만들어 본 샘플과 고객의 뜨거운 반응을 어필해 달라. 요게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보신 것처럼 이거를 제가 백지 상태에서 다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중요한 내용들을 지정을 해주고 GPT에게 초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안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하는 거죠. 입체 음향 기술을 구현하고 검증하고 시장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내가 실행한 활동과 계획의 피드백을 작성해줘.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느껴지도록 긍정적으로 어필해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런 문장 자체는 제가 쓴 이런 문장이 정답은 아니고요. 매번 조금씩 달라도 괜찮고요. AI가 들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떻게 써달라는 거구나 라는 게 좀 혼동 없이 깔끔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면 됩니다. 이거를 똑같이 써도 어차피 매번 대답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에 정답이 있다라고 너무 부담 가지지는 마시고 이렇게 고쳐주면 좋겠다라는 거를 최대한 좀 심플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술 연구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만들었었고 사용자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을 해서 설문조사 이렇게 했었고 그 결과 이런 반응들을 이끌어냈다. 우리가 고객들의 이런 이제 증언 이런 것들도 넣어줬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을 한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보완이 되었죠. 이게 5번 꼭지로 추가가 되면 좋겠다라고 GPT가 제안을 해줬네요. 이런 식으로 창업 기획안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GPT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GPT보다 조금 더 응용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 PDF로 되어 있는 문서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그걸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요. 그럴 때 PDF 파일을 편안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AI 툴이 있습니다. 챗 PDF라는 사이트이고요. 구글에서 챗 PDF 검색하면 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PDF 파일과 챗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이걸 누르면 파일을 첨부할 수 있고요. 하루에 2개 정도 파일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너무 용량이 크거나 페이지 수가 많은 파일은 처리가 안 됩니다. 유료 구독이 필요할 수 있고요. 하지만 무료로도 상당한 범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이트입니다. 자, 제가 지금 제미니 for Google Workspace Prompting Guide 101이라는 PDF 파일을 첨부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파일이 뜨고요. 오른쪽에는 대화창이 뜹니다. 왼쪽에 있는 이 문서의 내용에 기반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즉, 이 PDF 파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트인 거죠. 자,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법은? 하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줍니다. 챗GPT는 똑똑한 애인데요. 그 GPT의 똑똑한 사전학습된 지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서, 구글이 배포를 한 이 문서에 나오는 내용을 발췌를 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여기 페르소나, 태스크, 컨텍스트, 포맷 요런 항목들을 반영을 하면 좋은 프롬프트가 된다라는 게 뭐 여기 있죠. 페르소나, 태스크, 컨텍스트, 포맷 요걸 발췌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겠죠. 이 문서 분석 툴이 좋은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내가 이 문서를 다 읽어서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만 하면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 이렇게 답변으로 제공이 된다. 이런 생성형 AI의 편리함을 주니까 좋죠. 두 번째로 여기 레퍼런스를 표시해 줍니다. 제가 요 2번을 딱 눌러보면요. 여기 요만큼 음영을 처리했죠. 이 답변, 요만큼의 답변이 어디서 왔느냐? 레퍼런스 2번에서 왔다. 눌러보면 레퍼런스 2번은 어디 있느냐? 페이지 2 여기에 있다. 요 내용을 발췌해서 여기를 작성했를 분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레퍼런스를 안 해주면 생성형 AI가 답변했을 때 이게 진짜로 이 문서에 있는 건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 건지, 내가 찾아가서 더 자세히 전문을 읽고 싶다. 이런 거 할 때 엄청 불편하거든요. 찾기가 어려워서. 이 챗 PDF 같은 시스템들은 파일과의 대화를 돕기 위해서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퍼런스를 표시해 줍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장점은 언어의 장벽을 해소해 주고 있다는 거겠죠. 보시다시피 이 문서는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이고요. 무려 45페이지짜리 PDF 파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글로 대화를 하고 있죠. 이처럼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대화할 수 있다. 왼쪽에 영어로 된 원서를 갖다 놓고 또는 영어로 된 논문, 특허, 전공책 이런 거를 갖다 놓고 한글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편리함이겠죠? 내가 기술 자료 조사를 하더라도 한글이 편하다는 이유로 한글로 된 문서만 조사하는 경우와 언어의 장벽 없이 영어로 된 문서까지 다 조사해서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는 경우에 당연히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식과 정보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성형 AI의 이 언어 변환 능력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내가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영어로 되어 있는 문헌들도 이렇게 소화를 하고 분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우리가 이런 정보를 많이 얻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유튜브죠. 유튜브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노하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MS365 실시간으로 생성을 코파일럿이라는 해서 AI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강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80분짜리 강의를 다 듣는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크롬 웹 스토어로 가고요. 크롬 웹 스토어에 접속을 해보면 크롬 브라우저에 애드온으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서 유튜브 서머리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중에 저는 이 유튜브 서머리 with ChatGPT and Claude 요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100만 명이 넘네요. 크롬에 설치 이렇게 뜰 거고 이걸 누르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삭제하거나 사용 활성화 비활성화 할 때는 이 크롬 브라우저에 여기 보시는 퍼즐 모양 확장 앱을 눌러 주시고요. 확장 앱 관리로 들어가면 유튜브 서머리 요 기능을 이렇게 비활성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도 있어요. 비활성화를 하면 유튜브를 재생하는 화면에서 여기 보시는 요만큼이 안 나타납니다. 활성화를 해 놓으면 요만큼이 나타나고요. 여기를 눌러 보시면 이 유튜브 영상에 강사가 말한
모든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서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무려 80분의 영상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전혀 안 틀었지만 이렇게 길게 모든 스크립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를 우리가 보겠죠. 안 보이. 예전에는 이걸 보면서 내가 다 공부를 하고 내가 깨닫고 그 깨달음을 발휘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썼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AI 툴을 이용해서 요 강사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스크립트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카피 버튼을 누르면 전체 복사가 되고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GPT에게 가서 요약을 시키면 됩니다. 이 내용은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강의야. 내용 요약해줘. 이렇게 해서 강의 내용이다 이거는 라고 이렇게 GPT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붙여넣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들어갔죠. 이거를 요약해달라는 지시문이 들어갔고 맥락으로서 강의 내용 전체에 이 풀 스크립트가 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례에서는 답을 안 해주는데요. 질문이 너무 길어서 대답을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GPT 3.5 버전은 질문 입력 길이가 이 유료 버전에 있는 GPT-4에 비해서는 좀 짧아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는 너무 길어서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더 긴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 기능에서 넣어 보겠습니다. 모든 무료 사용자가 이 GPT-4 옴니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3시간에 15번, 20번 정도의 대화 횟수 제한은 있는데 모든 무료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이 대화 횟수가 끝나면 3.5 버전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요. 옴니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아까와 같이 질문을 넣어 줍니다. 모든 유튜브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요약해 달라는 지시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옴니는 훨씬 긴 질문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강의 내용을 주요 핵심 위주로 요약을 해줍니다. 자, 이런 AI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전문 지식 또는 어떤 전문가의 노하우, 내공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찾고 유튜브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텍스트를 복사해서 GPT를 이용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요. 요약을 했으면 이런 요약을 쫙 복사를 하면 이게 곧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법에 대한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줘. 이렇게 아이템 설명하고요. 스마트폰 어쩌고저쩌고, 입체 음향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작성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입력을 해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하고 아까 복사해왔던 유튜브에서 배워왔던 그 핵심 요약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AI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줄 겁니다. 이 아이템에 대해서.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시킨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나의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주겠죠. 또는 만약에 내가 이미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면요. 나의 사업계획서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요. 긴 사업계획서를 다 넣고 지시문에서 시키기를 아래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나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이런 식으로 내가 작성한 문서에 대한 멘토링이나 진단, 지적,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설명을 해주신 노하우, 내공, 이런 것들을 이런 AI 툴을 이용해서 보다 쉽게 나에게로 가져오는 내가 좀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해보실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세 가지 과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첫 번째는 GPT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자기소개서 작성해줘. 재료공학 전공, 여행 블로그 3년간 꾸준히, AI 블로그 1년째 열심히, GPT 유튜브 채널 구독자 1,500명. 코딩에 관심 많음. 뭐 이런 식으로만 제가 담고 싶은 주요 항목들을 주면은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서 GPT가 알아서 잘 작성해 줍니다. 다만 뭐 어디에 보내는 건지 형식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없죠. 그러면 되게 좀 평이하게 제가 준 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성의 없이 전공 이겁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공 관련해서 나의 어떤 장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자기소개서는 원래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저는 좀 대충 줬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최대한 자세하게 넣으셔가지고 정말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는 자기소개서다 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두 번째 과제는요, 채용 공고를 구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채용 사이트의 공고 또는 뭐 내가 관심이 없더라도 예시로서 이런 이런 직무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복사를 해오면 됩니다. 엄청 쉽죠? 여기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우리는 어떤 성격, 어떤 캐릭터의 사람을 원한다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 오시기만 하면 끝나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세 번째, 이 두 개를 믹스해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보는 거죠. 나의 자기소개서를 GPT에게 주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최대한 살려서 이 채용 공고에 합격할 수 있을 만한 이 채용 공고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모두 다 잘 부합한다라고 어필을 하는 그런 멋진 지원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 과제입니다. 파이팅입니다.